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은퇴 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 변경 상황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Contribution Limit이 되겠는데요. IRA, 401k, 403b 등의 각종 은퇴 계좌에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은퇴 자금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해부터 백도어를 할 수가 있느냐, 돈이 많으면 로스 IRA에서 돈을 꺼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제가 최근 뉴스까지를 보기로는 이것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요. 아직까지 추가로 투표와 조정이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결정된 정보는 아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불이익 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IRS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규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불이익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관해서는 2022년부터 실행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되겠는데요. IRA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 은퇴연금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고소득이 아니면은 누구나 이 계좌를 만들고 1년에 6,000달러씩 돈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1년 불입 한도 컨트리뷰션 리밋은 6,000이었는데요. 2022년에도 여전히 6,000달러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추가 불입, 캐치업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은퇴 계좌에 돈을 많이 넣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추가 불입 제도가 있는데요. 2021년에 1,000달러를 추가로 하여서 총 1년에 개인이 7,000달러씩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캐치업 금액 역시 1,000달러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IRA 불입 금액은 2021년과 2022년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RA 개정에 관해서 완전히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로소득이 있고 고소득이 아니면 누구나 IRA에 불입을 하거나 디덕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러한 소득 제한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에 소득이 동일하였다고 하였을 때 IRA에 불입을 못하셨던 분들은 2022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인컴 리밋에 관해서는 싱글이냐, 부부 공동으로 하냐, 그리고 회사에서 401k나 403b 등의 회사 플랜을 제공을 하냐, 그리고 트레디셔널로 할 것이냐, 로스 IRA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치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선 저는 로스 IRA 관한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자주 참고를 하는 너드왈렛 사이트에서 이러한 수치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는데 2021년과 2022년에 가계소득이 21만 달러로 가정을 하면은요, 2021년에는 20만 8천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로스 IRA 자체에 컨트리뷰션을 못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20만 4천 달러 이상이고 21만 4천 달러 이하이기 때문에 컨트리뷰션 리듀스도 최고 6천 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로스 IRA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IRA에 컨트리뷰션을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간 소득 제한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요. 보통 IRA 같은 경우에는 1년 정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IRA를 보통 불입을 하십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2021년 연말인데요. 내년 2022년 초에 IRA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2021년분을 하시니까요. 2023년 초에 실제로 불입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피델리티나 뱅가드 등을 통해서 IRA를 불입하려고 하면은요. 옵션이 나올 것인데요. 지금 넣는 돈이 2021년도 분이냐, 2022년도 분이냐 옵션이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지정을 잘 하셔서 불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RA 같은 경우는 불입 금액 자체는 인상이 없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1.75 트릴리언 달러, 17억 5천 달러의 플랜 가운데서 부자들의 증세 관련된 뉴스도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자들이 이러한 IRA를 이용하여서 세금을 회피하면서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 IRA를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자들이 IRA를 악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을 때는 로스 IRA를 아예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RMD라고 해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돈을 의무적으로 꺼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로스 IRA 같은 경우는 RMD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돈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있으면 이 돈을 반드시 꺼내라는 이러한 룰 역시 법안에 현재 제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도어 로스 금지 법안도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상원까지 통과가 되고 대통령 사인이 끝내서 법안이 적용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에서 제공을 하는 401k, 403b, 457b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통일화해서 제가 그냥 401k로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우선 불입한도 금액 컨트리뷰션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19,500달러를 개인이 401k에 1년 동안에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401k 같은 경우는 1,000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에는 25,500달러를 개인이 불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IRA와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이면 401k, 403b 이런 곳에 추가 불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캐치업이라고 하고요. 캐치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동일하겠습니다. 2021년에 6,500달러에 캐치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6,500달러를 401k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이신 분은 2021년에 26,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위에 컨트리뷰션이 1,000달러가 늘어났기 때문에 27,000달러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불입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넣는 금액 컨트리뷰션, 그리고 회사가 보태주는 매치, 그리고 애프터 텍스라고 하여서 별도로 디덕션 없이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애프터 텍스 옵션을 제공하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인카인드 트랜스퍼 컨버전까지 제공을 하게 되면은요, 수만 달러에 해당되는 돈을 한꺼번에 로스 IRA로 넘길 수 있는 이러한 믿지 못할 베네핏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모두 다 합하였을 때 2021년에 401k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58,000달러였는데요. 이러한 토탈 컨트리뷰션에 3,000달러가 추가가 되어서 2022년에는 61,000달러까지 불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401k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022년에 1,000달러를 개인이 더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IRA와는 다르게 401k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이첵에서 돈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401k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이 2021년 연말이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2021년 연말이나 2022년 연초에 이 영상을 시청하실 것인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401k 웹페이지에 가셔서 수정할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1k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각각 메뉴가 다른데요. 보통 가셔서 Change Contribution Amount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퍼센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요. 1,000달러를 추가로 더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맥시멈 금액 25,500달러까지 불입을 하실 분들은요. 본인의 샐러리에 맞춰서 퍼센트를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크린샷으로 만든 것은 퍼센트로만 되어 있어서 옵션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또 요즘은 퍼센트로도 조정을 하고 실제로 달러 금액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퍼센트로 조정을 하면은 미세한 금액은 조정하기가 힘들 것인데요. 실제로 달러 금액을 넣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봉급을 받으시면은 한 달에 2번을 받거나 2주에 한 번씩 받게 되거든요. 1년에 24번 페이첵을 받으시거나 26번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1,000달러를 실제로 나누면은 페이첵마다 들어가는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2번 받을 경우는 41달러 정도 추가로 더 넣으시면 되겠고요. 2주에 한 번 받으시는 분들은 38달러 정도로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옵션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연초에 이렇게 조정을 하여도 실제로
페이 사이클이 몇 번 지난 다음에 2주 있다가 적용이 되든지 늦게는 한 달 있다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금액과 타이밍을 잘 맞춰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백도어 로스를 없애자라는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로스 401k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면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스 401k가 트레디셔널 401k보다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절세도 하면서 은퇴를 하였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로스 옵션을 적당히 섞어서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니까요.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퍼센티지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SA 플렉시블 스펜딩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FSA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베네핏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보험과 함께 동시에 신청을 보통 하는데요. 현재 연말이기 때문에 오픈 인로먼트 시즌이라고 해서 보험 옵션을 바꿀 수 있고 각종 베네핏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FSA 같은 경우는 새 전 금액으로 돈을 넣어서 이 계좌에 가지고 있게 되고요. 병원비, 약값 등의 메디컬 익스펜스로 이 계좌에서 쓰게 되면 세전 금액으로 비용을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계좌가 되겠습니다. FSA 불입 한도가 되겠는데요. 2021년에는 2,750달러를 넣을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100달러가 증가를 한 2,850달러를 FSA 계정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FSA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캐리오버란 것이 있습니다. 캐리오버란 것은 이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때 그 다음 해에 넘길 수 있냐는 것인데요. 회사마다 플랜마다 조금씩 다른데 많은 회사에서 이러한 캐리오버를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세가 된다고 하여서 2,000달러 가까이 이 계좌에 돈을 넣어놨는데 몸이 건강하시고 별도로 병원을 이용할 일이 없게 되면은 2,000달러가 그대로 없어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다시 0달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연말에 돈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진통제나 반창고 같은 것을 사서 막 선물로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FSA의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제공하는 회사에서 캐리오버를 제공하면은요. 보통 2021년에는 550달러 정도를 그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 20달러가 증가하여서 2022년부터는 570달러를 캐리오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거나 드시는 약이 있어서 매년 고정적인 금액이 발생을 하시면요. 이러한 FSA 계정을 쓰는 것도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HSA,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HSA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생각보다 이러한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HSA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FSA와 조금 비슷한데요. HSA 같은 경우는 단순히 캐시로 넣어놓는 것이 아닌 투자 회사가 뒤에 있어서 401k IRA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HSA에 있는 돈은 다음 해로 그 다음 해로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역시 FSA와 마찬가지로 병원비, 약값 등의 메디컬 익스펜스로 쓸 때는 세 전후로 불입한 금액으로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은 이 돈을 꺼내서 은퇴 자금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캐시를 꺼내서 쓸 때는요. 트레디셔널 401k, 트레디셔널 IRA처럼 그 해의 세금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SA 같은 경우 불입할 때는 세전 금액으로 넣고 병원비, 약값으로 쓸 때는 세전 금액에 모아놓은 돈으로 언제든지 쓸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이 되면은 은퇴 자금과 같이 꺼낼 수가 있으니 FSA와 트레디셔널 401k를 합친 것 같은 여러 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폴 계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계정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고요. 또한 특정 주에서는 HSA 계정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어서 생각보다 메리트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계좌를 제공을 하면은요,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른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HSA 싱글 셀프 온리 관해서는 2021년에 3,600달러였는데요. 2022년도에는 $50가 늘어서 3,650달러를 불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HSA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에 7,200달러가 되겠는데요. 2022년도에는 7,300달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일 경우 추가 불입금액 캐치업이 있는데요. 2021년에는 $1,000 추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2022년도에도 $1,000로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각종 은퇴자금에 관해서 컨트리뷰션 리미트 불입금액 한도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IRA는 $6,000로 동일, 401k, 403b 등은 추가로 $1,000를 더하여서 25,500달러까지, 그리고 HSA는 개인의 경우 50, 패밀리 경우에는 $100를 더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한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에서 이러한 투자, 은퇴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잘 습득하셔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공되는 IRA, 401k 등의 은퇴자금, 절세 계좌를 최대한 이용을 하여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거나 이러한 법률이 바뀔 때마다 정보를 잘 습득하여서 이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요, 최대한 잘 이용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 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